의성 출신 최태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님께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정 질문은 도지사께서 참여하셔서 답변을 해야 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것은 세 분의 도정 질문자에 대신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지사가 도지사를 대신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문제인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북형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의원의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경제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이전이라는 중요한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군의군을 대구시에 편입시키면서 생떼 같은 땅을 내주었습니다. 이 합의는 대구 경북의 군영발전을 위했다는 굳건한 약속이고 나아가 지역 간의 신뢰를 쌓아가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부대시설을 일방적으로 군의군에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 군의군과 의성군과의 공동합의문은 완전히 무시되고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2024년 8월 군의와 의성에 복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위치를 놓고 다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군의군이 동충안에 대한 의성군이 동충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동충안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국토부가 구성한 전문가 검토기구에 대해 살펴보면 국토부가 추천 7명, 경상북도는 단 1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토부의 중심에 편향된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 검토기구가 과연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10월 14일 관계기관 2차 회의에서 화물터미널 이치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사실상 의성군의 요구안을 들어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의성군이 화물터미널 서축에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서충안의 합리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부가 주장하는 부지는 성토비가 가닥에 발생해 사업비 측면에서 불리하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교량건설 비용과 군 활주로를 통과해야 한다는 이유로 동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충안을 계획하더라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둘째, 기업유치 측면에서 서축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서축의 경우 물류기업들에게 저렴하면서도 넉넉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동축은 제한된 면적의 물류단지를 조성하기에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면서 물류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지사께서는 화물터미널 입지는 민간공항 기본계획에 속하는 사안으로 군공항 이전과는 무관하다라고 하신 것은 두 공항의 사업 주체가 다름을 설명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체만 다를 뿐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각기 독립적이라 논리로 접근하면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두 공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강력한 리더십과 지역 협력을 통한 조율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자고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자금도 5년 전 공동합의문의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행정통합보다 공동합의문을 이용해 신뢰회복을 이해할 때입니다. 도지사께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화물터미널 위치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대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에조차 주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이 혼란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께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토부의 동충안은 화물터미널만 조성하고 나머지 시설은 지역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수도권 방식으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무시한 정형적인 탁상 행정인 것입니다. 특히
국토부의 검토기구는 사실상 국토부 입장만을 대변할 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점이 큰 문제입니다. 혹여나 도지사께서는 의성군의 입장과 달리 국토부의 동충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 것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도지사께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항공물류 중심의 제2공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입지와 시설 배치 확장 등을 고려하고 민간공항과 상생 방안도 필요합니다.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실행 계획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 출산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선진국의 저출생 현상을 한국화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학회 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율을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 중 11년째 학회 출산을 꼴찌입니다. 급기야 지난 6월에는 우리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태세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북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2014년 270만 명이었던 인구가 올해 기준 255만으로 10년 만에 15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경북은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관련 6대 분야 100대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정책의 효과는 경북 전체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출산 환경이 갈수록 연약해지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을 연구에 따르면 경북 22개 시군 중 무려 18곳이 분만으로 취약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임기 여성의 분만으로 접근성 등이 가장 취약한 A등급 7곳입니다. 봉화, 의성, 영덕 등 모든 군단위의 농어촌 지역들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산부인과 48개소 중 대부분이 구미, 경산 등 시단위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구 인근의 7곳을 제외하고 도내 군단위 농어촌 지역 11곳에는 외래 산부인과조차 없습니다.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도 12곳이나 됩니다. 출산 이유도 문제입니다. 도내 민간사업 산후조리원은 10곳이 모두 구미, 경주 등 시단위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상주, 김천, 울진 3곳뿐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군단위 농촌지역 산모들은 산부인과 진료와 출산 산후조리까지 원정을 가야 하는 신세입니다. 우리 집 가까이에서 분만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산모와 태아만큼은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 차원에서 출산 인프라 확충 방안이 요구됩니다. 강원도는 분만을 앞둔 산모들이 병원 근처 임대주택에서 지낼 수 있도록 임급 산모 안심스테이 사업을 2년째 추진 중입니다. 강원도 대표 분만 취약지인 철원, 하천, 인제, 양구, 홍천군과 대학병원, LH 등이 협조해 산모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의원도 직접 방문해 운영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분만 예전 6주 전부터 보호자와 함께 머물 수 있고 이급 사항 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5분 내로 응급차가 출동해 대학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은 무료이고 모두 강원도가 지원하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 140명의 산모가 이곳을 이용해 모두 순산하였습니다. 도지사께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의 출산 정책이 군단위 지역 산모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농어촌 지역의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원도 사례처럼 도내 분만 취약지 일부 임산부들의 안전 출산을 도울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 건립과 같이 농촌지역 출산 인프라 확충에 대한 도 차원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북부권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도민의 염원은 점차 커져가고 왔고 도의회에서도 수차례 의대 신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성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의 의료 공백은 커져가고 경북도 전체 의료 취약 상황은 임기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경북 북권의 경우 환자의 총 의료 이용량 중 거주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34.6%에 그쳐 전국 평균 70%를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경북이 1.4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은 전무하고 22개 시군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 주요입니다. 치료를 하면 살 수 있는 환자의 사망률 또한 57.8%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앞서 말한 것은 경북의 의료 상황을 표현한 단순 수치가 아닙니다. 도민이 직면하고 있는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의 국립의대 신설이야말로 북부권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경북 도민 전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이자 절대적 대안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경주 동국대학교 의대는 도내 유일한 의대이지만 보건복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졸업생의 지역 유출이 94.9%로 전국에서 이탈률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시 말해 졸업생 100명 중 5명 정도만이 지역에 남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건복지에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5년간 전문의 자격치 등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8,623명이고 늘어났고 가까운 대구에는 586명이 증가했습니다. 경북은 겨우 55명의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22개 시군 가운데 의성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영양울릉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듯 지역으로 인력 양성 시스템은 이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3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시키기로 하면서 경북이란 71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총 12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대 정원만으로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체계를 재건하고 지역으로 극차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의대 정원이 아닌 필요한 곳에 의사를 배치할 방안이 함께 마련해야 하고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해 지역 의료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도에서는 올 3월 정부에 안동대 의대 신설 정원 100명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소식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국립의대 설립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던 전남의 경우 이미 신설에 대한 정부의 약속과 함께 이르면 2026년도 의대 개교를 위한 준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오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의대 신설을 위해 노력했던 지난 시간 담보되어야 했던 것은 도민의 열망을 넣어 도민의 생명이었습니다. 국민의료는 전무하고 지역내 의료는 살아갈수록 취해져가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의대 설립이 부진했던 것은 경상북도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개선, 의료 인력 수도권 설립 현상 해소 등을 위한 지역 내 의료 인력의 양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사들이 졸업한 의대가 있는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지난 10년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각고한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도내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북부권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경상북도의 향후 계획과 추진 의지를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늘본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올해 1학기에 1학년 대상으로 선별적인 늘봄 선도 학교를 실시했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으로 학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늘봄 학교는 기존 초등학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하여 개선하여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정규 수업 외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교육 운영 체제입니다. 그러나 시행 전부터 늘봄 학교는 전문 인력 확보 전용 교실 확보 등 우려의 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시기마저 앞당겨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늘봄 학교 학생들에게 현재 제공된 간식 종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지지한 5개 지역의 늘봄 학교를 살펴보면 가장 흔한 간식은 품목은 빵, 음료, 과일, 정말 과자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입 방법은 시단위 학교는 계약업체에서 간식을 제공받는 반면 군단위 학교는 늘봄 학교 단계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직접 구매는 간식의 영양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별 간식 거점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늘봄 학교의 간식의 품질 개선과 영양적 균형이 보장되고 늘봄 담당자는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경북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이 건강한 간식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간식을 제공한다면 초등학생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늘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초등학교 중 약 47.8%가 60명 미만의 작은 학교입니다. 늘봄학교가 교육 불평등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5개 지역 늘봄학교를 살펴본 결과 작은 학교는 특히 적성 관련 수업에서 음악과 체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사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역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균형도 맞춰야 합니다. 경상북도 내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경북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작은 학교 학부모가 교육 격차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초등 1학년 전면 지원에만 늘봄학교 인력은 총 1,007명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2학년까지 프로그램을 확대되고 그 다음에는 전학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늘봄학교 성공률은 양질의 프로그램이 있고 그 핵심은 우수한 인력 확보입니다. 이러한 늘봄학교 확대 실시에 발맞추어 충분한 인력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시험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늘봄학교는 경상북도의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경상북도는 작은 학교 비율이 높고 학교 구매별 교육 격차가 정말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수업 위에도 양질의 교육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늘봄학교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저출생과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북도 내 모든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경북형 늘봄학교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장하는 초등학생에게 영양적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늘봄학교에서 다양하고 균형 잡힌 간식 제공을 위해 거점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 내 늘봄학교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작은 학교가 다양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감께서는 의견과 방안 마련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몇 년 안에 늘봄학교가 전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대해 충분한 인력 확보뿐 아니라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향후 늘봄학교 인력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까지 본 의원이 우리 존경하는 여러 앞에 계신 의원들의 도정질문을 살펴보니까요. 정말 지금까지 도정질문 존경하는 의원들이 했는데 단지 불과가 6%, 그 많은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했지만 7%의 많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오늘만큼은 세 분의 도정질의가 지평구에서 확실히 검토해가지고 우리 세 분의 본의원에게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태림 위원님의 질문.